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100년도 더 전에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랑은 아름답고 자애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결국 그녀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탐욕스러운 영주가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고 아랑이 이를 거부하자 분노하여 그녀를 숲속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지하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영혼은 풀려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랑의 전설은 잊혀지는 듯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에서 처절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마을은 점점 발전해갔지만 그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넷의 발달로 이 괴담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호기심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 삼아 이 마을에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아랑 전설을 탐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도시 괴담 탐험 동아리 의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전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며 얼버무렸지만 몇몇 나이 든 어르신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아랑굴이라 불리는 그 지하 공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폐광의 일부였고 몇십 년 전의 입구가 무너져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빛바랜 지도를 들고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어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그들은 손전등에 의지하여 폐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입구를 막고 있는 오래된 전설에서처럼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끈질기게 그 돌을 치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돌을 움직이자 어두운 통로가 그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치는 마음으로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변 온도가 떨어졌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전등이 깜박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고작 몇 걸음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선명한 여인의 목소리가 귀를 찢듯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이후 그들 중 몇몇은 그때의 충격으로 쓰러진 채로 아침을 맞이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다 실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구조대는 몇 주에 걸쳐 그들을 수색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폐광은 완전히 봉쇄되어 다시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곳에서 사라진 학생들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아랑의 전설은 여전히 그 마을과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호기심 많은 자는 어느 때엔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 장산리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고 오래된 나무와 안개로 둘러싸여 언제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에는 사람들 사이의 장산에 저주라고 불리우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는 오래전 죽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마을에 사는 은수는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었던 할머니가 자고 있던 은수에게 다급히 다가와 말했다. 은수야,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밤엔 산에 가지 말아야 해. 아무리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산으로 가지 말아야 한단다. 은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렸다. 그 밤 은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 목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궁금증에 가득 찬 은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멀리 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은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불빛을 따라갔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은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신음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안개가 발목을 감싸는 듯했다. 드디어 은수가 불빛에 도달했을 때 그는 흙으로 쌓여있는 작은 제단과 그 위에 올려진 낡은 촛불을 발견했다. 어떤 이가 오래된 방식으로 의식을 치른 흔적이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은수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등을 돌리자 산비탈의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가 손짓하며 은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은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망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그림자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림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왜 왔니? 여기까지. 그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다. 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림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했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은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은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도 그림자가 나타나 계속해서 저주와 불행을 경고했다. 조금씩 은수의 건강은 쇠약해졌고 그의 가족들은 점점 걱정으로 가득 찼다. 결국 은수의 가족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난 후 은수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졌고 더 이상 그림자를 꿈에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장산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장산리는 여전히 기묘한 장막 속에 감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갔다. 전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졌다. 누군가는 장산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산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두려워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자연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밤이 되면 별빛조차 미미한 어둠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모여 밤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마치 자신이 겪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는 구름 언덕의 손짓이라는 이름을 가진 썰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구름 언덕은 이름 그대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많았는데 이 언덕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체 모를 손짓을 본다고 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노을이 지면서 나무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착시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는 사실 무서워서 겁을 먹었지만 호기심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모험 삼아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친구들 앞에서 쿨한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여름밤의 어느 날 다 같이 손전등과 간식거리를 챙겨 들고 구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 도착하니 화창했던 날씨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금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풍경에 우리 모두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분간 텅 빈 숲길을 걸어 올라갔고 우리는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퇴락한 모습이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떨리는 듯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용감하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는 어둠이 깔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곳곳을 탐색했고 벽에 남겨진 낙서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매료된 듯한 표정으로 여기 좀 봐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가 서 있는 낡은 계단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쪽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마치 누군가 서서히 긁어내린 듯한 손톱 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오싹함이 등에 스쳤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자. 누군가 중얼거렸고 우리는 몸이 굳어버린 듯이 계단을 틀어쥐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우리 마을의 옛 주민들처럼 보였습니다. 기묘하게도 몇몇 사진에는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고 거기에는 희미한 손자국들이 벽을 타고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질려 얼어붙은 채로 어떻게 2층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 뒤쪽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자 우리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면서 그 존재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어두운 세부 사항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를 보고 손을 들어 손짓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존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구름 언덕에서 내려와 수도 없이 넘어지며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했다가는 안 될 것이라는 묵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우리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확신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과연 그날 우리가 본 손짓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이나 우리는 다시는 그 언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